그냥 여기 앉았으면 내가 저쪽에 나. 한 3,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정부에서는 전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 국민들에게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우키시마호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에 끌려가 있던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일본이 패망한 직후 부산으로 돌아오던 중 이들이 타고 있던 대형 선박이 폭발해 침몰했는데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또 유해 발굴과 송환 등 어떤 것도 제대로 이뤄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74년 전 이 사건을 소환해낸 다큐멘터리 영화 우키시마호의 김진홍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사실 저만 해도 참 부끄럽게도 이 영화 보기 전까지 자세히 잘 알지 못했는데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앵커님 말씀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좀 울컥해지는 네. 걸 제 스스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74년 전 일본이 저지른 강제징용인 대학살 사건입니다. 네. 당시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아오모리현 시모키타 반도에 네. 한국인 강제징용인 그와 관계된 또 한국인 그 사할린에 있다가 오미나또 항으로 내려와서 귀국을 하려고 했던 한국인 이런 강제징용인 등 만여 명 이상을 그 우키시마호라는 배에 태워서 네. 배에 태울 때는 고향으로 간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강제징용인들은 집에 간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꿈을 안고 다 그 배에 올라탔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본은 귀국이라는 미명하에 태워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네. 아니라 마이즈루 항 앞으로 일본 해안을 따라서 운항하다가 이틀 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 네. 폭침을 시킨 그런 큰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뭐 그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탔었냐 이런 거를 이제 증언이 나오는데 네. 사람들이 그 배에 올라타는 데만도 거의 뭐 3, 4일이 걸렸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예, 예. 많은 사람들이 귀국의 꿈을 안고 탔던 배였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 교과서에서도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감독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사건을 접하게 되셨고 또 영화화를 결심을 하셨나요? 이런 부분이 정말 저뿐 아니라 이런 사건을 이런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좀 한국인으로서는 좀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그 난징 대사건 그러면 중국의 역사지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우키시마호 사건은 우리의 역사임에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네. 너무 많고 그럼 왜 몰랐는가 네, 네. 이런 사실을 뭐 당시 역사학자나 또는 역사학에 관련된 뭐 정부 관료나 이런 분들의 책임이 있겠지요. 예. 지금도 일본 정부는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파 안 시켰어. 이거 기뢰로 폭침된 거야. 지금도 그러고 있고 또 한국 정부는 74년 전 얘기지만 네. 지금도 모른 척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네. 가슴 아픕니다. 네, 그 기뢰 폭침 관련해서 이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네. 뒤에서 조금 더 네네.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자, 이 74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일단 뭐 당시 생존자 또 관련 기록들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았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 우키시마호 배에 관련된 자료는 사진으로는 한 장밖에 없고 네. 이게 사실 일본 군함이 아니라 일본의 그 수송선이었는데 일본 대본령이 그 직말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배에다 승무원들이 다 해군이었던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해군. 예, 함포 3개 문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 물자를 나누는 그런 배로 썼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 생존자분들은 어떻게 2분 정도 만나보셨다고요? 예, 뭐 74년 전 얘기니까 다들 돌아가셨고요. 실제로 가슴 아픈 거는 그분들의 그 1세대 자식분들도 자식 되시는 분들도 네. 이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안 되니까 자포자기한 상태고 그래도 그 중에서 그 배에서 실제로 탔었던 분 두 네, 분은 네. 한 분은 광주에 계신 장영도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그 13살 때 그 배를 실제 네. 탔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침되는 그 증언을 생생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뭐 부모님과 네. 형제 자매들을 많이 잃으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해서 6가족이 탔었는데 네. 누이와 저기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그 폭침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전라도 영암에 계신 최석준 할아버지신데 그분은 23세 때 그 배를 그분은 강제징용으로 네, 갔다가 네, 돌아오는 네. 길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세신데 제가 그분도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억력은 똑똑히 가지고 계신 거는 걸 봤습니다. 네. 또 상당히 어떻게 이렇게 좀 귀한 분을 만나서 많은 자료들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운도 있었다고요. 네. 이게 정부가 안 나서니까 뭐 시민이나 시민 단체가 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관련된 부분은 정말 진상 규명 이런 말 너무 지긋지긋할 정도로 듣지 않았습니까? 네, 앵커님도 네, 그러시겠지만 네. 그러나 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신 분 예. 중에서 뭐 전재진 씨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 우키시마 진상 규명을 위해서 네.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예, 그 만주 독립군 투사처럼 싸우시는 네.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이분이 많은 이 생존자분들의 네. 어떤 기록 같은 것도 1985년 네. 이후에 그때는 생존자들이 좀 살아 계셨어요. 네. 그분들의 그 생생한 증언을 그때 당시 6mm짜리로 찍어놓은 영상을 갖고 계셔서 네. 영화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끔찍한 사고에서 간신히 목숨을 구한 생존자들,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키시마 마루로에 승선하면은 부산까지 뭐 선비도 없이 데려다 준다. 그러니까 안 탈 수가 없지요. 그 주변에 살았던 모든 한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거기 남겠다고 하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었댔어요. 그러니까 다 탄 거죠. 우리 형이 알고 있었어. 소리가 뭐가 팍날 같게요. 소리가 팍 난 게 사람이 위에까지 팍 떠 올라갔다 땅에 툭 떨어져도 봐. 死体がものすごい流れて、それでこの平湾のとこへものすごい数のあれがあってね。ほんであとその頃はね、もう体コウモブユがあったな前船の。そのコウモブユの船が来て全部拾い上げて、今の家族周りの角のあれは。なんていう人この間岩田さんの横にこう焼けたお店屋さんあるやろあそこの敷地のとこで穴掘って全部したい 자, 이런 다양한 증언들을 이제 종합하시면서 좀 풀리지 않는 의문들 많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 대본령에서 왜 그 부산항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반강제적으로 태웠을까? 징용인들을 다 태웠을까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왜 죽였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폭침을 시켰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정말 강하게 의문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유를 좀 어떤 쪽으로 결론에 도달을 하셨나요? 네, 강제로 태웠던 것은 8월 9일부터 소련군이 일본 침략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상 사할린과 그쪽 오미나토 그 시모키타 반도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소련군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 강제징용인들은 일본이 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일본에 돌아서서 그렇죠. 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에 학대당하고 그 강제징용을 당했으니까. 네. 그래서 일본은 강제징용인들을 분명 적이라고 간주를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을 소개 차원, 그러니까 빨리 실어 날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국을 시켜준다는 미명하에 네. 태웠던 것 또 이들이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강제징용 뭐 이런 사실들도 알려지고 또 그 태우고 간 군인들은 뭐 거기 한국에 와서 포로로 잡힐까 뭐 두려워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네, 그런 예.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갖고 8천여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목숨을 뺏었을까? 적군으로 간주해서 그렇죠. 군사작전을 바로 벌였다. 군사적 조치라는 얘기죠. 이들은 적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뢰에 부딪혀서 폭발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그 제 영화를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은 네, 네. 자세히 나오죠. 예, 그 증언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인데 이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기뢰에 맞아서 배가 폭침이 됐다면은 물이 이렇게 물 속에서 기뢰가 폭탄이 터지니까 물 기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다음 기뢰에 또 폭발이라 그러면 소리가 한 번 정도 쾅 하고 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뢰가 두 개, 세 개 네. 연타로 오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소리가 두세 번에 꽝 이렇게 소리가 네. 들렸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항로 자체가 상당히 기뢰에서 안전한 안전기뢰다. 항로다라고 예, 예, 예. 확보된 항로였다. 뭐 이런 증언들이 그 당시에는 거기가 해군 기지로 3대 해군 기지로 쓰는 그런 마이즈로 항이었는데 배가 큰 배가 들어가면 앞에서 인도해주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미군이 거기에 기뢰를 깔아놓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본 패망 이후였기 때문에 소회를 했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뢰를 다 없앴다는 뜻이 되겠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안전 항로 다른 배들은 굴로 다 가도 아무 네. 문제 없었는데 왜 유독 우키시마호만 폭침했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지요. 네, 그런 다양한 증언들이 이 영화에 담겨 있는데 영화 다음 주에 개봉을 하죠. 네네.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또 관객들이 어떤 마음으로 좀 이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우키시마호 예전된 폭침은 일본을 응징하고자 만든 것은 아닙니다. 네, 그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일본이 한국 국민들에게 진짜 못할 짓 많이 한 거는 사실이지만 네네. 그래도 이웃 국가니까 어떻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그로 인해서 피해본 그런 유족들이나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쉽게 가까이 보건대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일본은 지금 뭐 말 그대로 오리발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우리가 그런 적 없다. 우리가 그런 걸 좀 현실을 직시하고 애타는 건 한국민이죠. 네, 직시하고 알 건 알아야 된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만드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사 속 일제의 만행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분노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알아야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도 올바른 역사 인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의 시작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또 널리 알리는 데서부터 시작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다큐 영화 우키시마호를 연출한 김진홍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